어, 새해를 맞아서 좀 진중한 주제로 첫 스타트를 끊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제 희망사항에 불과했고요. 아니 무슨 새해 벽두부터 너무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요즘 역주행하는 광고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이 역주행 레전드의 시작은 바로 며칠 전에 트위터나 뭐 레딧 이런 소셜미디어에서 수백만 추종자들을 거느린 인플루언서급 유저들이 이 맷 데이먼이 최근에 나왔던 어떤 광고 영상을 비판하는 포스팅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난 맷 데이먼 좋아하는데 이렇게 까이니까 좀 마음이 아파. 심지어 이게 최근 광고도 아니고 작년 10월에 찍었던 광고가 이제 와서 화제가 되는 건데 대체 뭘 찍었길래 이렇게 화제인지 한번 봅시다. 이게 저작권 때문에 55초 풀 버전인데 좀 짧게. History is filled with almosts. Then there are others, the ones who embrace the moment and commit. With four simple words that have been whispered by the intrepid since the time of the Romans. Fortune favors the brave. 포인트는 맷 데이먼이 이제 오프닝을 되게 그랜드하게 해요. History is filled with almosts. 하지만 then there are others, the ones who embrace the moment and commit. 이러면서 맷 데이먼이 인간의 이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첫 걸음이었던 그런 마일스톤급 성취 있잖아요. 그런 게 재현되는 현장들을 이렇게 지나가죠.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올라갔던 사람들,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이거는 아마 첫 우주선 발사인가? 그리고 이제 기가 막힌 엔딩 멘트로 끝을 냅니다. Four simple words that have been whispered by the intrepid since the time of the Romans. 로마 시대 때부터 용기 있는 자들만이 사유했던 교훈이 이 네 가지 단어로 전해진다. Fortune favors the brave. 하늘은 용기 있는 자의 편이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은 crypto.com. 결국 하는 말이 당신이 정말 용기 있는 자라면 지금 당장 crypto.com 앱을 깔고 크립토 매매를 시작해라? 눈치채셨겠지만 일단 이 광고 컨셉 자체가 욕을 엄청 먹고 있어요. 지금 크립토를 뭐 좋아하는, 싫어하는 사람들 양쪽 모두에게 굉장히 심한 먹깅을 당하고 있다는 건데 당연히 이제 크립토 안티들은 뭐 이런 말을 하고 아니 지금 크립토랑 도지코인을 에베레스트랑 달 착륙에 비교하는 거야?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도지코인은 에베레스트랑 달 착륙 그 이상으로의 파급력을 가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crypto.com 사이트에 가면은 각종 유튜브 댓글 드립들이 난무하는데 뭐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아니 무슨 스페이스X 아니면 나사 광고인 줄 알았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 혹시 CRO 이거 티커 $5까지 가면은 이거 영화 버전도 나오나요? 이렇게 음모론자들도 있고 아주 별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Speaking of 이 CRO 코인은 이게 갑자기 이렇게 뭔가 안 좋게 역주행하면서 관심을 받으면서 이게 이 영상 때문인지 아니면은 뭐 사실 요즘 전반적으로 크립토 시장이 좀 하락세니까 폭락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일주일 차트인데요. 거의 뭐 60센트 정도 웃돌다가 지금 목요일 시간 기준으로 50센트 이하로 폭락을 했네요. 중요한 거는 결국 이 무엇을 시사하느냐. 작년 21년은 특히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밈 스톡의 해였죠. 급기야는 뭐 밈 코인까지 생겨나더니 뭐 코인계의 대강자로 자리 잡혀가고 있고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뭔가 감정적 도박판 같이 되어버린 시장을 비웃으면서 이런 거는 뭐 일시적인 현상이다, 뭐 fad 같은 거다 라고만 가볍게 치부하던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도 리테일이 주도하는 이런 밈 스톡 현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지 뭐 이미 오래됐고 새로운 트레이딩 전략도 구상을 했고요. 뭐 헤지 펀드는 당연하고 뭐 이제 IB들도 웬만한 투자은행들은 사실 그들은 브로커니까 이제 바이사이드에 이거 피드를 해줘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매매량 급등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모멘텀을 포착하려고 심지어 상하방 다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팔로우하는 뭐 크립토, long, moon, China, stake, BTC, ETH, dip, hold, ADA, SPAC 이런 키워드들이 나온지 빈도스 같은 시그널을 기술적 지표에 포함시키고 alert notification 같은 거, 이제 블룸버그 알림 같은 것도 받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된 지 이미 오래인데 뭐 그렇다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그들이 뭐 긍정하고 있다는 거는 아니고 도대체 이건 말도 안 되고 예측이 안 되니까 그냥 최대한 현명하게 대응을 하자라는 것뿐이죠. 얼마 전에 블룸버그에서 이런 차트가 떴어요. 차트 제목이 meme reversion 이게
언어 유희라고 보면 돼요. mean reversion 있죠. 평균으로의 회귀. 여기에서 따서 meme reversion, 이게 뭐 meme 관련 대표주 그리고 대표 ETF들이 같이 폭등과 뭐 폭락을 계속 반복해서 어느 한 포인트로 이렇게 수렴한다는, 대표적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잠깐 뭐 한창 떴던 이 ARK Innovation ETF, 불과 작년 초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 캐티 우드 이 사람을 너무 막 신격화해서 이게 참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게 원래 펀드 매니저도 그리고 투자 스타일 같은 것도 유행을 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뭐 아무튼 아크 펀드가 이제 주춤한 지도 벌써 꽤 됐죠. 이제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수익률만 보더라도 마이너스 30%, 그리고 로빈후드 주식, 이거야말로 밈 주식 광풍과 그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던 로빈후드 주가도 지금 반토막 났고, 코인베이스 주가도 뭐 1년 기준으로 보면은 변화가 거의 없지만 사실 고점 대비 보면은 거의 30-40% 이상 폭락한 상태이고, 그리고 FOMO ETF라고,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진짜 이런 ETF가 있고, 이거는 코인이든 밈 주식, 뭐 스펙까지 뭐가 됐든 막 요즘 핫한 것들은 다 끌어나온 ETF가 있는데, 이것도 여기 보시다시피 성적이 좋지 못하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밈 주식, 뭐 밈 코인, 뭐 이런 것들의 이런 반짝 모멘텀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이게 밈이 된다고 반드시 모멘텀 형성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재미나 먹거리로 그렇게 끝나버리느냐에 대한 고민을 이제 모두가 하고 있다는 거죠. 뭐 개인은 개인대로 밈 주식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기관은 또 기관대로 그거에 대응해야 되니까, 이게 게임의 법칙이 바뀌기만 했다면 바뀐 룰대로 적응을 하면 될 텐데, 그런데 이게 게임의 법칙 자체가 무너지고 랜덤 워크가 돼버린다면 밈도 밈 나름이지, 모든 밈이 달까지 가진 않고 머커리로 끝난다던가, 혹은 뭐 밈 자체도 이제 편이 갈린다던가,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하니까 지금 다들 머리가 아파요. 이 와중에 또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로 시장을 파괴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BTCS라는 블록체인 회사가 이제 나스닥 상장 회사 최초로 배당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름까지 붙여줬어요. 우리는 dividend라고 부르겠다. 비트코인 플러스 디비던드라는 그 합성한 신조어를 CEO가 직접 발표를 했어요. 이 CEO 앨런이라는 사람이 we are the first Nasdaq-listed company to pay a dividend payable in Bitcoin at the option of our shareholders. 더 재밌는 거는 이게 다 예전부터 기획하고 있던 이 큰 그림의 일부였는지, that's what he says. This is a moment we have long anticipated since the company purchased the domain bividend.com in February 2015. 일단 2021년 말 기준으로 보면 이 주가가 이게 3불 14센트였거든요. 불과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BTCS 같은 주식의 경우에는 이게 적정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가를 보려면은 주식의 NAV, 순자산 가치를 계산을 해봐야겠죠. 이게 가상화폐, 뭐 현금이 디지털 자산이니까 이걸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약 37 million, 한 3,700만 달러가 돼요. 그래서 이걸 주당 가치로 보면은 3불 56이 되는데, 이게 한 3불 선에서 거래되고 있었으니까 약 한 13% NAV 디스카운트에서 거래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재무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NAV 디스카운트로 거래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이 배당을 하는 거는 맞지만, 문제는 이게 현금 배당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해준다라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it says at the option of our shareholders. 주주들에게 선택사항을 주긴 했어요. 선택적으로 you have to opt in to get the bitcoins. 아무튼 이 공시가 뜨자마자 급등해서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한 3달러 수준에서 시총 겨우 한 31 million, 이 정도면은 뭐 스몰 캡도 아니고 마이크로 캡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평균 매매량 한 9만 주 정도밖에 아니었는데, 그랬던 주가가 한 60% 이상 폭등을 해서 4불 90을 넘기고 하루 매매량이 1,900만 주가 거래됐었어요. 이게 뭔가 웃기면서도 대단한 게, 결국에는 이게 요즘 경영진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이 크립토 밈, 뭐가 됐던 이 크립토 관련된 키워드만 터뜨려도 뭐 주가는 폭등하고 결국에는 이만한 주주가치 증대 전략이 없다라는 굉장히 웃기면서도 슬픈 공식이 통하는 거죠. 심지어 얘네는 이미 회사 자체가 크립토 스톡인데 거기에다가 한 another level로 한 번 더 갔어. 아무튼 간단한 계산으로만 봐도 이게 주당 5센트 배당이니까 약 한 50만 불 배당금이 나간다는 건데,
그것도 이제 비트코인으로도 가능하다. 500K만 지불하면 되는데 이게 비용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 정도 비용으로 얻은 거는 $15 million market cap. 그 대신에 시총 1,500만 불이 증가했어. 그것도 하루아침에. 이런 대박 전략이 어딨어. 그런데 비트코인으로 배당금을 준다. 이게 뭐 가능하긴 할까? 그래서 공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류의 발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정기 공시가 아니라 8K라는 보고서로 공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첫 배당 발표니까 이런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8K 공시 의무가 있고, 그래서 이제 SEC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되는데 여기 에드거에 들어가서 이렇게 8K를 찾아서 보면은 여기에 공시된 보도 자료 그리고 investor presentation 이런 것들 참고하려고 이제 여러 자료들이 첨부가 되어 있고, 마지막에 링크가 있죠. opt-in agreement. 주주들이 선택적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합의서 양식이 있어요. 이게 너무 이례적인 거라서 저도 궁금해서, 당연히 주주도 아니지만 이런 걸 하려면 도대체 뭔 폼을 작성해야 할까 너무 궁금해서 봤는데,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social security number를 쓰고, 한국으로 치면 이 주민번호도 치고, 내 주소, 내 전화번호, 내 이메일도 적고, 그리고 내가 보유한 주식 수도 적고, 여기에 내 비트코인 wallet address, 이게 압권이지. 컨펌 차원에서 한 번 더 적으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이렇게 써져 있어요. Bitcoin transactions are irreversible. It is advised that you cut and paste your wallet address into this field. 야, 왜냐면 비트코인 거래는 한 번 하면 끝이야. 거래 취소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복사 붙이기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도 되어 있고요. 원래는 이 현금 배당이라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기업이 배당금을 이 DTC라는 이 클리어링 하우스에다가 돈을 이렇게 송금을 해요. 와이어하고, 그러면은 이 DTC가 브로커들, 그러니까 증권사들에게 또 그 돈을 송금을 하면은, 그러면 이 브로커들이 이제 각자 이 증권 매매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자기 고객들, 개인 투자자들, 기관들에게 배당금을 이제 계좌에 입금을 해주는 식인데, 근데 이게 현금이니까 이러한 이 financial intermediaries 통해서 이렇게 자금이 흘러가는데, 이게 현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이걸 해야 된다? 그럼 이게 이 프로세스 자체가 약간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 크립토라는 자산을 금융기관들이 보유를 하려면 현재 이제 미국 자산운용법에 따라서 지켜야 할 각종 규제 룰들이 너무 많아요. 뭐 custodial obligations 그리고 capital requirements도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을 모두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직접 크립토를 홀딩하기도 까다로울 뿐더러 이 자사 고객들, 주식 투자자들, 이들의 계좌에 크립토를 송금을 시키려면 애초에 이들도, 일반 고객들도 크립토 계좌가 있어야지 가능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인 거예요. 결론은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미국 자본시장법과 이제 크립토 같은 자산 규제에 있어서 지금 이제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런 식의 거래 자체가 성립이 안 돼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상 너무 사실 뭐 구멍도 많고, 또 반대로 이제 너무 막힌 곳들도 많아서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SEC나 FINRA 같은 이제 미국 규제 당국들이 그동안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열심히 새해부터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준 사건인 것 같아요. 새해부터 이런 재미있는 사건들로 미국 증시 시작하게 되어서 익사이팅합니다.